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기입니다. 오늘은 격동의 미중관계 진단,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윤창용 부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모든 국내외의 현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웬만한 사안들은 다 코로나 사태 뒤로 가려져 있는 이런 사태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제관계의 중심축이라고 하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전환된 이후에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경쟁 관계도 좀 더 심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중 관계가 얼마나 이 험난한 관계에 접어들었나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안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거의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코로나 사태의 발원과 확산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중국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고 상황을 숨겨서 이렇게 국제사회로 퍼지게 됐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처음 퍼졌던 우한에서의 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자기네들은 공개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전염병 사태에 대응을 했고 또 우한 봉쇄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바이러스를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희생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한 바이러스 유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WHO 주도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그런 역할의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편만 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주장인데 중국의 편을 들어서 초기에 코로나19의 어떤 발생과 위험성에 대해서 제때 경고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등 서방 세계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돈을 못 내놓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며칠 전에는 아예 WHO와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WHO가 잘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럼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치료제와 백신을 먼저 만들려는 그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미중 백군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냉전 체제라고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당면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미국이 또한 중국을 국제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하기 위해 갖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 문제가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양국이 충돌하는 폭발적인 충돌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홍콩 문제는 코로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는 핫스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 마지막 날에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양측 간의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홍콩 보안법은 쉽게 얘기하면 홍콩에
중국이 주도하는 정보 보안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반중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30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그런 홍콩 보안법이 홍콩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국 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 대우를 철회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홍콩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양측의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홍콩 문제가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쟁점으로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라든가 또 중국 국내의 그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대만도 중국은 자기네 영토다, 중국의 일부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도 일국 양제에서 대만의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지금 좀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에서는 반중 성향을 가진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미국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시도하에서 대만에 대한 어떤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무력 공격 받을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 대만군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굉장히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에이브람 탱크라든가 스티머 미사일, 최신의 F-16 전투기 등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고, 얼마 전에도 중국의 어떤 그 해양 세력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중어뢰 판매를 승인했고, 또 대만 측에서는 그보다 또 공대함 미사일이라든가 하프 미사일을 또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만의 무력 증강은 중국을 상당히 거슬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미국이 그렇게 간섭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절대 대만의 독립은 불용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항모들이 그 승조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중국 군부는 강경 세력은 뭐라 그러냐면 아예 이 기회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 내 소수민족 그 인권 문제도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또 대만 문제를 또 넘어서서 또 신강 위구르 그 자치구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중국은 그 지역 이슬람 주민들을 탄압하고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미국은 지난 5월 22일 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인권 탄압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와 기관, 그 다음에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 제한을 취하겠다는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상하원이 모두 신강 위구르 인권법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자들의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티벳 문제와 관련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사라진 판천나무가 어디가 있냐 하는 직접적인 질문을 중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 이는 중국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그리고 흠집내는 행위다 하고 반발하고 있고, 중국의 내정이라는 이유로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선 뜨겁게 미중이 대립하는 이제 장면, 눈에 확 드러나는 장면들이 우선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장기적인 패권 경쟁 내지 이 대립을 좌우하는 포인트는 결국 경제력도 이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기술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이미 중국의 그 어떤 굴기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우뚝 서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 갖고, 경제적인 제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금 제한하는 조치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홍콩이 미중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대결의 핫스포트라고 얘기한다면,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의 대규모 통신 회사인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즉 화웨이에 대해서
통신기술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미국 내뿐만 아니라 외국 내에서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서 제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무부가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중국의 24개 정부기관, 상업기관에 대해서 또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 또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명백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또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럼 좋다. 그럼 우리도 중국에 나와 있는 애플이나 퀄컴이나 시스코라든 핵심 미국 회사들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로 구매하는 항공기 구매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협박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 초에 미중 간에는 그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는 대규모 핵심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려던 대규모 관세를 유예를 하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상품과 농산물을 구입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지도 지금 불투명 상황이고, 어제 중국에서 날라온 소식들에 의하면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나 어떤 곡물 수입을 중단하라는 그런 지시가 위에서부터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게 상당히 처음에 강조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역시 미국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걸 대응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점차 외교 관계를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갖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냉전도 진영의 다툼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보이는 새로운 외교 전선 구축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외적으로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면서 1대1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1대1로, 영어로는 One Belt, One Road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륙의 실크로드와 해양의 실크로드를 건설해가지고 모든 세계의 길을 중국하고 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팍스 로마나라든가 팍스 아메리카나라든가 하여튼 그런 대구상을 중국이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은 작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죠.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인도까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핵심은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군대를 현대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약탈적인 어떤 경제를 통해서 현존 국제 질서를 타파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는 중국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넘어서서 지금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그런 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자유진영끼리 뭉쳐서 경제 동맹체를 만들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물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살펴본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점점 선명해진다 할까요? 심화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과거에 소련과의 냉전에 이어서 또한 세계가 둘로 나뉘어서 또 대립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열전이 되면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해의 방법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하는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본격적인 또 새로운 이런 냉전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 부장님 오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해결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참 별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고 우리도 어떤 그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미중 간의 신냉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